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아, 제가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벌어졌던 시장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이 분석을 통해서 제가 선물 또는 ETF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는 주간 시장 분석, 그리고 어, 매매 계획, 이 편을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비디오는 투자 조언 또는 투자 권유를 위해서 만든 비디오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교육적 차원에서 선보이는 비디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트레이딩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볼 차트는 S&P 500 ETF 차트죠. 스파이 차트입니다. 전체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인덱스인데, 저는 보통 스파이보다는 이런 매크로 트레이드는 이제 선물을 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ES 차트를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선물 투자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ETF에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스파이 차트를 통해서 전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 시장에 대한 제 견해가 어떤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bearish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위클리 차트예요. 근데 위클리 차트에 보시면 아래쪽에 모멘텀 인디케이터인 맥디가 있어요. 근데 맥디가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위클리 차트에서 하락세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데일리 차트가 있는데 데일리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모멘텀 인디케이터인 맥디는 그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dead cat bounce 살짝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맥디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꺾이고 있는 상태고, 스타캐스틱이라고 하는 오실레이터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차트는 지금 내려가는 차트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인디케이터 말고 이제 패턴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제 왼쪽 어깨,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그래서 헤드 앤 숄더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넥라인, 목선이에요. 그래서 만약 시장이 계속 내려간다 하게 되면 저는 최소한 스파이 차트로 보면 415, 이 부분까지 내려갈 것 같고, 최소한 많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 380에서 340 위에 있는 이 부분까지 저는 뭐 리스트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있었던 좀 재미난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차트를 보고서 숏을 했어요. 공매도를 했었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제가 숏을 했었냐면 요 지점에서 제가 숏을 했어요. 이제 이민희 선물을 가지고서 요 부분에서 제가 숏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CPI하고 PPI 발표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비디오에.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비디오죠. 비디오죠.
그래서 CPI하고 PPI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근데 그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 그 포레스트 팩토리에 가보시면 이제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라든지 지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저번 주 9월 13일 날 이제 CPI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9월 14일 날 PPI가 발표가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어 P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0.2%였는데 실제 나온 건 0.3%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PPI 같은 경우도 코어 PPI는 예상치만큼 나왔지만 전체 PPI는 0.4%가 예상치였는데 0.7%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금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CPI나 PPI가 높게 나오면 시장이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봤었어요, 그때. 근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 그다음 목요일 날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숏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숏한 사람들을 물매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숏한 사람들 아마 이 부분에서 스탑을 걸고 숏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아마 그 스퀴즈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Bird Witching Day. 다시 말하면 그 주식 인덱스 선물, 주식 인덱스 옵션, 그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 네 가지가 전부 동시에 만기되는 날이 1년에 네 번 있거든요. 3월, 6월, 9월, 그다음에 12월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이 네 가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돼요. 이때 굉장히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 CPI나 PPI 발표를 보고 숏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먹고 금요일 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아마 전부 다 다시 가격을 다시 하락시킨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ETF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XHB 홈빌더죠, 홈빌더 ETF예요. 그렇죠. 주택을 건설하는 그 회사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인데 그 여기서 위클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나요? 예, 더블탑을 만들고 있죠. 지금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 주택 시장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주택을 만들긴 했어요. 주택을 많이 짓기는 했는데 그 최근에 지은 주택들 대부분이 뭐냐면 미국인들의 75%는 감당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약간 고급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 봐 이 주택 건설사들이 이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자는 주문도 없어요. 많은 이 주택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75%를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약간 고가의 주택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시장에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굉장히 많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택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죠. 이날 큰 레드 캔들이 나왔을 때 저는 숏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숏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이 목선, 넥라인을 뚫게 되면 아주 크게 주택이 하락하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주택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택 건설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수익이 줄어들겠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그 홈빌더 ETF인데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MACD 모멘텀 인디케이터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가격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만 모멘텀은 확실히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시 뭐 주택 가격이 꿈틀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하시려는 분들 빚내서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은 크게 조심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빚내서 집을 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볼 그 차트는 그 원유 차트가 되겠어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는데 원유가 그 아마 2020년 그 6달러 50센트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2022년 거의 130달러까지 상승했고 그 후로 계속 하락 중인데 그 이 다운 채널 속에서 갇혀 있다가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 패턴을 보고서 원유는 상승할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보시면 91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원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bearish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끝나고 나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그 저항선이 보이시죠? 아마 93달러 75센트 이 부분에서 저항선이 있는데 이곳까지 아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93달러까지 오면 숏을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스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95달러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면 그, 그 피보나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최저점에서 이 최고점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온 부분을 그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의 100%까지 올라간 부분이 95달러예요. 그래서 95달러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숏을 해야 되겠다.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저는 아마 그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은 86달러 요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거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원유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맥디도 보시면 그 위클리 차트에서 아직 모멘텀이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볼 차트는 골드, 금이에요. 금은 제가 그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neutral, 중립적이거나 약간 bearish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 주 그 금의 그 프라이스 패턴을 보고서 이거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가장 우선 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금이 이 부분이 2018년도죠. 여기서 그 저점을 찍고 나서 금이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다가 2020년에 2089달러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때 이 모양은 그 와이커프 그 메소드라는 그 기법에 따르면 그 accumulation phase, 다시 말하면 주식을 누군가가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이 부분, 이게 이제 스프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떨구고 스탑을 잡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금이 하락세이긴 한데 그 목요일, 금요일 날 금이 이제 만드는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죠. DXY 달러 인덱스가 거의 7월부터 지금 계속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목요일 날 특히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달러하고 금은 반대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달러가 상승하면 금은 내려가고 달러가 하락하면 금은 올라가는 이런 서로 상반되는 관계인데 목요일 날 달러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으면 금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목요일 날 저는 크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그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지 캔들은 보통 그 트렌드가 바뀔 때 주로 만들어지는 그 캔들 모양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굉장히 큰 모멘텀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맥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약간 모양이 꺾어지는 모양이고 스타캐스틱도 이 부분에서 그 오버솔드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금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bullish 하다. 지금 이렇게 살짝 견해가 바뀌었어요. 저번보다는 bullish 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 그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에 큰 경기 후퇴나 또는 어, economic disasters, 경기 후퇴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게 되고 그 안전 자산의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그 2100 이 부분을 뚫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경기가 크게 침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금에 대한 견해는 bullish 하다라고 제가 살짝 견해를 약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의 견해보다는 그 시장,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The market is always right. 그 개인적인 견해는 전혀 언제든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 차트는 그 DXY, 그 달러 인덱스예요. 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제 견해는 지금은 어떠냐면 단기적으로는
수정을 거칠 것 같아요. 하락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직은 장기는 아니고 중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아직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2021년부터 달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을 그 위클리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그 후에 계속 달러가 하락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널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 채널을 뚫고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 저번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 모멘텀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약간 오버봇 지나치게 많이 산 상태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을 겪지 않을까. 그 위클리 차트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105달러의 저항선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겪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105달러 정도 오면 이 근방에 오면 숏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그 이제 프라이스 타겟 목표는 요 104달러 약간 윗부분, 요 부분 104달러 45시 요거를 제가 이제 타겟 프라이스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bearish하지만 중기는 bullish.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달러가 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음, 그 달러 밀크쉐이크 또는 달러 레킹볼 티어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유럽이나 중국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돈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유로화나 다른 뭐 위안화 같은 거를 버리고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달러화가 강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다른 나라보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달러로 자본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 달러 밀크쉐이크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달러 레킹볼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자본이 계속 미국 달러로 모이게 되면 다른 나라들 경제를 파괴할 거다. 레킹볼은 건물을 부실 때 쓰는 그 큰 쇠공 있죠. 그거를 레킹볼이라고 하는데 그 레킹볼을 달러가 그 레킹볼처럼 다른 나라 경제를 파괴시킬 거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중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하락할 거라는 것들이 예, 그런 이론이 바로 그 달러 밀크쉐이크, 달러 레킹볼 그 이론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요걸 한번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예, 달러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다음 볼 마지막 차트는 예, 그 비트코인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 또는 그 BITO라는 그 ETF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bearish.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도 약간은 판단이 서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반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 트렌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뚫고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가면 그 32,000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어느 순간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면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없애는 자산이 뭐냐면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또는 투기 자산들이죠.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그 투기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 자산,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투기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2만 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지 않을까. 더 심하다면 뭐 15,000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을 밝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올해나 내년 크게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라면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태로는 약간 모멘텀을 살짝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팟 ETF, 그 비트코인 스팟 ETF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이제 추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살짝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저는 크게 모멘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전체 시장 입장은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주로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이제 미국에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래서 일곱 개의 그 특히 테크 주들 있죠. AI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일곱 개의 그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지금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상태들이에요. 그 다음에 테크 중심이 QQQ, 나스닥 주식, 그 다음에 스파이, 그리고 그 다음에 IW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The Magnificent Seven이라 그래서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의 190, 거의 200% 가장 많을 때는 그 234%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 AI 붐을 타고서. 그리고 그 다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하나인 그 이제 그 페이스북 지금은 그 메타라고 하죠. 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157 많았을 때는 180. 그다음에 애마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애마존도 지금 거의 62%.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살펴보면 36% 가장 많았을 때는 한 52%. 그다음에 구글도 살펴보면 예, 지금 현재 54%, 그다음에 애플 살펴보면 지금 애플은 조금 많이 내려와 있네요. 35% 가장 많았을 때가 60, 한 6, 7%, 그다음에 테슬라죠. 테슬라는 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165, 지금 현재 105, 159, 160 정도. 네,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가지 주식이 전체 시장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부마켓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거는 투기성 주식이에요. 예, 불마켓
불마켓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스몰 캡, 다시 말하면 투기성 주식들이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나머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반대예요. 가장 건전한 재정 건전성이 좋은 이 7개의 주식이 전체 주식 시장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락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7, QQQ, SPY, 그다음에 그 러셀 2000이라 해서 2000개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주식들이고 이거는 이제 스몰캡 주식인데 제가 한번 볼까요? 그 IWC를 한번 살펴볼게요. IWC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IWC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작은 기업들 위주로 파산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IWM도 보시면 어떤 상태다? 예, 지금 IWM은 거의 막 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에 비해서 QQQ는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 예, 아직도 100%, 아니죠. 3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 테크 기업 때문에 지금 주식이 버티고 있고 특히 이제 이 7개 주식 때문에 주식이 버티고 있는데 소규모 회사로 갈수록 점점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고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부마켓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부마켓이 끝날 때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베어 마켓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인덱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자를 아주 무리하게 하시는 건 좀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제가 지금 개인적인 견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그 선물하고 ETF를 통해서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제 그 전반적인 매크로 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아마 월요일쯤에는 제가 개별 주식 그 와치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투자해 볼 만한 그나마 좀 투자해 볼 만한 주식들을 아마 월요일쯤에 비디오를 만들어서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전해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케이, 바이바이.